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관리 체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도의 가장 위에는 사장님이시죠, 그죠? 사업주가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굵직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요, 위에 빨간색으로 펜으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사협의체는요, 평상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 건설에서 괄호하시고 건설 도급사업 이렇게 적을까요? 건설에서 도급사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신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보건의인데요. 의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지정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산업보건의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은 이제 보건 쪽이기 때문에요. 안전 파트 시험에서는 조금 비중이 낮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면 공장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부서라면 부서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사장님 다음으로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는 관리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위에도요, 이렇게 적어 두도록 할게요. 안전, 보건, 관리가 아니라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자, 요 총괄 책임자는 어떨 때 선임하는가 하면요. 괄호하시고 역시나 도급 사업 이렇게 적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제가 도급을 줬습니다.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떼줬다. 그죠? 이때는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선임한다라는 거 머리에 넣으시고요. 자,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된다. 요 차이점 거죠. 그래서 자, 요거 관리 책임자고 도급 사업은 총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밑에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전부 다 전임으로 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시근로자 숫자가 50인이 넘어가고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이나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법이 바뀌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게 우려되는 위험한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관리감독자인데요. 이 특별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위생기사 같은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의 관리 책임자입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라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죠?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 자격증을 가지는 게 되겠죠.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밑에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조반장님들이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협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자, 위에서의 지시가 현장에서 잘 시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관리감독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근로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제는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는데 최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서 요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 되겠습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하겠습니다. 매년이죠, 그죠? 1년에 한 번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획만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안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비용이죠. 돈, 그죠? 현장에 해야 되는 시설, 그 다음에 인원이죠. 사람, 그죠? 우리 현장에는 안전관리하기 위한 사람도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필요하죠. 요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관리 책임자는 사장님 다음으로 공장장님, 그죠? 또는 부서장님, 그죠?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업무를,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업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토사석 광업, 그죠? 흙과 돌을 채취하니까 붕괴될 우려가 있죠. 이렇게 토사석 광업과 대부분의 제조업,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밖에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 서비스, 금융이나 보험, 임대,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전문과 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농업이나 어업, 그 다음에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금융, 임대, 서비스업입니다. 기타 서비스. 이렇게 덜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부터 뒤에 가도요. 위험하지 않은 건 300명, 위험한 건 50명부터 뭘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기억해 주세요.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위험한 업종하고요. 덜 위험한 300인을 뺀 나머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합니다. 대부분 시험에는 300인 아니면 50인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여기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일단 굵직한 내용만 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하지만 안전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또는 법규의 내용에 대해서 문장 중에서 파란색으로 체크된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요. 또는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 관리 감독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죠?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의 규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시 근로자는 300명 이상입니다. 자, 건설업일 때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토목공사업일 때는 항상 150억 원입니다. 그죠? 자, 이거나 다시 말하면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또는 토목은 15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겸임이다라는 건 안전관리도 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해도 되는 거죠. 전담 안전관리자다라는 건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0명 이상이다. 그죠? 돈은 얼마입니까? 120억 이상이다. 하지만 토목에서는 얼마입니까? 150억이다. 이렇게 일단 숫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서요.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쪽에서는 그다지 자주 출제가 되진 않는데요. 자, 이쪽 파트는 또 건설안전에서는 실기에서도 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인데요. 자, 역시나 위험한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그죠? 그 다음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체, 선별, 원료, 재생업, 그죠? 해체나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대부분의 제조업이에요. 자, 이게 거의 다 위험한 거에 잘 들어갑니다. 토사석 광업, 서적이나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그 다음에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그죠? 책하고요. 음악이다. 그죠? 출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복사하는 겁니다. 그죠?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대부분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까지 1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이 되면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덜 위험한 거죠. 그죠? 운수 및 창고업, 우편통신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보건업, 이런 것들이 최근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임대, 농업. 자, 이러한 업종은 역시나 상시근로자 50명부터 아까 500명이었는데요. 1000명까지가 1명이고요. 자, 1000명이 이상 될 때는 2명입니다. 다만 부동산업,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 그죠? 100명 이상부터 1명 선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대부분은요, 50명에서 500명에서 1명이고 500명 넘어가면 2명입니다. 근데 덜 위험한 거, 그죠? 운수 창고, 우편통신, 전기가스 증기 공기 조절 공급업, 하폐수 분뇨 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 원료 재생, 환경 정화 및 보건, 이렇게 그죠? 자, 폐기물, 하폐수, 공기 조절, 환경 정화 쪽 다 들어갔고요.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 농업 등은 50명 이상 100명, 1000명까지가 1명, 1000명이 넘어서면 2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에서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역시나 토목은 150억 원 이상이고요. 800억 원 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120에서 800억이죠. 그죠? 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600명 미만까지 1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입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계속 많다고 2명 그대로가 아니고요. 8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7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일 때요. 이때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그죠? 또는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는 10년 이상이라야 되고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는 1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 안전관리자 수가 3명 이상 선임해야 될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건설안전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면서 경력이 10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는 13년 이상의 경력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요, 요거는 요약을 한 거고, 자, 사업의 규모가 쫙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암기하기 너무 힘들죠. 업종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약해드렸는 내용 위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네, 요까지가 금방이고. 자, 안전관리자 자격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안전관리자 될 수 있는가? 요것도 파란 색깔 위주로, 실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한 번씩 필기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글자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법에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은 담당자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선임 안 되어 있는 현장이다. 그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다. 그죠? 왜냐면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합니다. 또는 대행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업장은 아니고요.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50명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데 20명 이상 50명 미만이지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뭐냐면 자, 암기하는 방법이 재임용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임이다. 그죠? 재는 제조업, 임은 임업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재임용하는가 하면요. 하폐수, 분뇨, 폐기하고 하폐수하고 분뇨를 버리고요. 원료를 재생해서 원료를 다시 재생하니까 환경이 정화되고 복원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폐수, 분뇨, 폐기하고까지입니다. 그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원료 재생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요 폐기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폐수 분뇨를 폐기하고 원료를 재생하니까 환경이 정화되었고 복원된다. 그죠? 그래서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정화 복원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은요. 법에 지금 추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실기에 크게 출제가 안 되었는데요. 실기까지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왜냐하면
생산직에 있는 직조반장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시기 때문에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합니다. 그죠? 직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리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직조 반장님들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산업보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총괄 책임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관리 책임자다,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요. 제가 아까 어떨 때 총괄 책임자 선임한다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업이다? 도급 사업에서다.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역시나 제목에서도 빨간 걸로 적어 놓고요. 도급할 때는, 도급 사업 시에는 총괄 책임자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제 도급을 줬습니다. 그럼 도급을 받았는 수급인의 사업장이 있겠죠. 그 근로자들이 우리 사업장에서도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관리 책임자인데요.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함께 작업을 한다면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바뀌어서 선임되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사업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없었다면 사업을 총관리하는 사람을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요. 요런 설명보다는 요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별표 3개 시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입니다. 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수급인 포함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원청의 근로자가 90명이에요. 플러스 도급을 줬죠. 수급인 근로자가 10명이에요. 합쳐서 100명이다. 그죠? 자, 이렇게 수급인을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는 총괄 책임자 두는데요.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위험합니다. 선박이나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이라도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 수급인 포함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죠? 수급인 포함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그죠? 그래서 옆에서도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00인이다. 그죠? 근데 자, 아까 누구였습니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그 다음에 토사석 광업은 50명부터고요. 자, 건설업이죠. 돈은 얼마부터다? 총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건설업이다. 이렇게 숫자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해서 법에서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기통신공사도 하고요. 여기에서 건물 짓는 건설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때 자, 작업의 혼재, 2개 작업이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건설에서는 오늘 전기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요. 전기공사는 건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둔다. 그죠? 그래서 조정자는 언제 둔다? 두 개 건설이 혼재되었을 때. 그죠? 조정 업무를 한다. 그죠? 그래서 조정 업무 하기 때문에 조정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에 언제까지? 착공 전날까지다. 그죠? 자,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서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자의 자격 요건, 요거는 스스로 한번 훑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기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굵직한 내용을 그죠? 결정하는 회의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죠. 동수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1명 참석했는데요. 사용자가 10명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 사용자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똑같이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수,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나 모든 사업장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사업을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이것도 위험한 업종은 얼마부터냐면 50명부터입니다. 그죠? 토사석 광업에서부터 위험한 건 50명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덜 위험한 거 아까 봤죠? 역시나 농업이나 어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 서비스, 금융이나 보험, 임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위험이 덜한 건 300명부터다. 그죠? 그 다음에 건설업 보겠습니다.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역시나 토목에서는 150명 이상입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명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실기로 넘어가면 물론 건설안전 쪽에서는 건설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산업안전 쪽에서는 대부분 50명 이상의 사업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를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요, 뒤에서 반복되어 나올 건데요.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토사석 광업에서 토사석 광업, 그죠? 이게 흙이나 돌을 채취합니다. 그죠? 캔 1차 금속으로 1차로 캐내는 금속을 가지고요.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을 만듭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에서? 토사석 광업에서 캐낸 뭐를 가지고 1차 금속을 가지고 뭐를 만들자? 금속 가공 제품. 금속이 아닌 비금속은 광물 제품을 제조합니다. 그죠? 여기다가요. 나무하고 화학물질을 섞어요. 나무, 화학물질을 섞어서 뭐를 만드냐면 기계 장비도 만들어요. 공장에 쓰는 기계 장비도 만들고요. 자동차 트레일러도 만들어요. 자동차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운송 장비, 트레일러가 들어갔으니까 운송 장비가 되겠죠. 그죠? 위원회 열자. 여기에서 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일단 필기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앞 페이지에 일단은 처음부터 100%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업의 종류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은 유사하게 또 암기할 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죠.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단 근로자 측 근로자위원이 있고요. 사용자 측 사용자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겠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첫 번째 근로자 대표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이상의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옆에 참고란에 나옵니다. 그죠? 자, 참고란에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스스로 한번 꼭 체크하시고요. 자,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안전보건이 잘 지켜지도록 좀 더, 그죠? 이게, 이런 플러스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너무 작으니까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명예감독관이 됩니다. 역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잖아요. 이내의, 그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근로자위원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이죠. 사업주 측이 됩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들어갑니다. 자, 안전 쪽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이고요. 보건도 들어가야죠. 그죠? 보건관리자 1명이고요. 만약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다면 산업보건의 들어갑니다. 자,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죠?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부서도 필요하고요. 자재부도 협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타 사업장 부서의 장이 9명 이내로 참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 보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파란색 글자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굵직한 내용을 결정짓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총 책임을 지고 중요한 내용을 결정짓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나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 여기서 가볍게 보고 뒤에 넘어가서 다시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총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자, 안전관리 부서장이다 생각해 볼게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우리 회사 재해를 얼마만큼 예방하겠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우리 회사 내에서 지켜야 될 규정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도 역시나 관리 책임자 역할이고요. 자, 근로자들이 교육을 잘 받는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하고요. 잘못된 부분 개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요건 이제 보건 쪽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그냥 재해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에요. 근데 재해가 일어났다고 계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 회의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재해 중에서 중대한 재해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가 몇 건 났다. 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보호구나 방호장치를 구입할 때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이다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방호장치나 보호구 하나하나 구입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나 기구나 설비를 도입할 때 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어떻게 안전보건하겠다.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죠? 일단은 요 정도 보시고요. 뒤에 넘어가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떨 때 노사협의체로 구성된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앞에서 건설, 도급공사라고 적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건설에서 도급공사를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체로 바뀌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위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역시나 동수로 구성됩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의체, 다시 말하면 노사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도급공사할 때는 노사협의체가 됩니다. 자,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을 볼게요. 공사 금액이 120억입니다. 역시나 토목일 때는 150억 이상 되는 건설업이 해당된다. 그죠? 자, 요것도 이렇게 체크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도 역시나 근로자위원이 있고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위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급공사이기 때문에요. 도급, 하도급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자, 빨갛게 줄친 부분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도급, 하도급 포함 전체 근로자 대표. 그죠? 어쨌거나 근로자위원인데 근로자 대표인데요. 도급, 하도급을 포함했는 전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자, 아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그냥 근로자 대표였잖아요.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한 명이 들어가면 돼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한 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이었죠. 근데 이상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한 명으로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할 때, 명예감독관이 없을 때는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한 명 참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의 도급, 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위원 다시 볼게요. 도급, 하도급을 포함했는 전체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은 한 명 이상이 아니라 한 명 들어가고요. 명예감독관이 없을 때는 근로자 한 명 들어가면 되고요.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도급이나 하도급의 근로자 대표 참석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위원 보겠습니다. 역시나 사업의 대표자죠.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한 명 들어갑니다. 보건관리자 한 명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산업보건의, 그죠? 이 특별히 건설 쪽에서는 지금 선임 대상이 아니라서 빠졌죠. 공사 금액이 역시나 20억 원 이상 되는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한 명, 보건관리자 한 명, 공사 금액 20억 이상 되는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요.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자, 나머지 내용은 파란 글자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 사항은 좀 전에 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노사협의체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는 심의 의결 사항이고요. 협의해야 되는 사항. 그죠? 심의 의결이라는 건 결정을 짓는 거고, 이거는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굵직한 걸 협의하겠죠. 그죠? 첫 번째는 재해 예방이죠. 산업재해 예방 방법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피하는 방법이에요. 재해 예방 및 대피 방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작업 시작 시간하고요. 작업장 간의 연락하는 방법이에요.
작업장마다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도 또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오늘 화약 발파를 하는데 다른 작업자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심의 의결 사항하고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요 한 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그래도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죠. 그래서 이해를 위한 부분이었다 보시고요. 암기하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임 대상입니다. 일단은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커야 되는 건 누구냐면 전담 안전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전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죠? 뭐 회의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을 총괄 책임자,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이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제일 커야 되는 건 전담 안전관리자다. 요 스타트 기억할게요. 이제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요 정도 규모의 회사에 내가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는 300명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돈은요 1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인데요. 토목일 때는 150억에 해당됩니다. 그죠? 또는 300명 이상. 그래서 스타트는 사람 얼마다 300명이다. 돈 얼마다 120억이다. 그죠? 토목일 때만 얼마다 150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사업의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사업 추측하고요. 근로자 측이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데 근로자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뭐 모여서 회의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괄호하고 건설에서 도급일 때는 노사협의체죠. 자, 요거는 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을 줄일게요. 300명을 몇 명으로 줄이냐면 50명 줄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험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였습니다. 자, 사람 줄였죠? 돈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120억.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토목은 150억 이상입니다. 그죠? 근데 노사협의체의 요거는요. 건설에서만 해당되잖아요. 건설에서 도급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 건설이 요거잖아요. 그대로 오면 됩니다.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이상 건설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군가 하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다. 그죠? 우리 부장님, 공장장님 두는 관리 책임자. 그죠? 자, 아까는 사람을 줄였잖아요. 이번에는 사람은 그대로 올게요. 50인 이상 그대로 왔습니다. 돈을 줄여줄게요. 120억이었죠. 20억으로 줄이자.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역시나 위험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하고요. 공사금액은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 해당됩니다. 건설업은 돈으로 했죠. 자, 근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바뀐다. 그죠? 요건 무슨 사업일 때였습니까? 도급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괄 책임자는 요걸 넣어줍니다. 그죠? 뭐를 포함하자? 수급인 포함해서, 그죠? 상시근로자는 100명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위험한 선박이나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일 때는 50명부터다. 그죠? 그래서 총괄 책임자는 50명인데요. 요거는 위험한 것만이다. 그죠? 선박이나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 토사석 광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은 거는 수급인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돈을 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급인 포함, 건설은 똑같죠? 20억 이상 되는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되는 건설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자가 생겼잖아요. 요 담당자는 최소한 근로자 숫자가 50인 이상부터 안전관리 대행 시작하는데요. 대행하기 미만이다 그랬죠. 그죠? 20명 이상, 50명 미만이에요. 근데 뭐 하자 그랬죠? 재임용하자 그랬죠. 그죠? 제조업, 임업이고요.
뭐 하는 사람 재임용합니까? 하폐수 분뇨 처리하고요. 폐기물을 그죠? 재생해서 환경 정화하고 복원하는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그랬죠. 그죠? 제조업, 임업, 하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2개 이상의 건설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작업이 혼재 섞여버립니다. 이때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 좀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그죠? 근로자위원회 있죠?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너무 작다. 그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상의 명예감독관입니다. 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죠?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노사협의체 비교해 볼게요. 근로자위원이다. 그죠? 자, 노사협의체는 뭐였습니까? 건설에서 도급공사할 때였죠. 그래서 이게 포함됩니다.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전체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이 아니고요. 명예감독관 한 명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위원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죠? 해당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들어갑니다.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죠?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기타 부서장들이 참석합니다. 노사협의체는요, 역시나 사업의 대표자고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필요한 업종은 보건관리자 1명 들어갑니다. 그죠? 산업보건을 빠졌고요. 공사금액 얼마? 전부 다 20억이다. 그죠? 20억 이상 되는 도급이나 하도급 업주가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회의는 얼마마다 하는가? 요거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합니다. 3개월 꼴이다. 그죠?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에 분기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 적으시오 하면 분기마다 라고 적으시고요.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입니다. 임시회의는 둘 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보존 기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요.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굵직하게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는지 하고요. 마지막에 요약해드렸던, 이제 선임하는 대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조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